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앞 시간에 했던 로켓에서 연료를 불연속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내보낼 때 로켓 결국적인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거의 똑같지만은 약간 다른 경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가 있습니다. 이 로켓에 연료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연료를 하나 둘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덩어리마다 번호를 먹일 거예요. 1번 덩어리 연료, 2번 덩어리 연료, 3번 덩어리 연료, 이렇게 번호를 먹일 거야. 그래 가지고 이 로켓과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개를 파란 점선으로 딱 감싸 가지고 S개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파란 점선으로 감싼 이 개를 S개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S개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는가 기본적인 파라미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라지 M을 로켓 기계 부분 질량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이 로켓 질량은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로켓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라지 M, 그러한 질량이 있고, 두 번째는 로켓 연료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이 있는데, 먼저 연료 한 덩어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 거예요. 이때 연료 전체의 질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연료 전체의 질량 Q는 NM 그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서 연료 한 덩어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료 한 덩어리마다 제가 라벨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때 스몰 mk를 K 라벨이 붙은 연료 덩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 한 덩어리에 1번 라벨이 붙어져 있으면 M1 연료 한 덩어리, 그리고 2번이 붙어져 있으면 M2 연료 한 덩어리,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 로켓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적에는 어떻게 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연료를 분출함으로써 그 연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앞으로 가속되어져 나가죠. 가장 첫 번째 분출된 연료 덩어리를 1번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고, 두 번째 방출된 연료 덩어리를 2번이라고 붙일 것이에요. 이런 때 라지 NK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분출되어져 가지고 이 시스템을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로켓 전체 질량은 맨 처음의 전체 질량에서 K개의 연료 덩어리 질량을 빼줘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 K개의 연료가 빠져나간 상태의 로켓 전체의 질량을 라지 NK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라지 NK는 로켓의 기계 부분의 질량 라지 M에다가 K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연료는 N-KM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NK라는 것은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빠진 로켓 전체 질량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라지 NK라는 것은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빠져나가고 남은 로켓 전체 질량이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연료 덩어리 M을 빼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K개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 하나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빠져나갔어? K 플러스 1개가 빠져나갔죠. 고로 라지 MK-M 이것은 라지 M의 K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K개의 연료가 빠져나간 로켓 전체의 질량에 연료 덩어리 하나가 더 있네요. 이 연료 덩어리 하나는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로켓 몸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몇 개가 빠져나간 상태의 로켓 전체 질량이 되겠습니까? K개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거기서 한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 빼기 한 개가 빠져나간 로켓 전체 질량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VK라는 것은 MK의 1.5에 대한 속도, 그렇게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이때 1.5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 문제를 기술을 할 적에는 좌표계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좌표계 1.5에 대한 라지 MK의 속도를 VK라고 찾겠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S가 있다면은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이렇게 잡고 이쪽을 1.5로 찾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VK란 것은 MK의 1.5에 대한 속도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K개의 연료 덩어리가 빠져나간 로켓의 1.5에 대한 속도를 VK라고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V0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 로켓 전체의 속도 그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로켓가 점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로켓가 정지해 있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고로 V0는 0으로 가정하겠다. 또 UR이란 것은 K번째 연료덩어리의 로켓에 대한 속도인데 분사시키는 기계의 출력이 일정하다면은 로켓 위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 빠져나간 연료의 속도는 어때? 일정하다. 그러면은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다면은 로켓 연료 속도는 이 로켓 안에서 볼 적에 좌측으로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잡냐면은 UR 이것은 마이너스 UR의 X방향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UR이란 것은 연료 덩어리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UR을 플러스로 잡으려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고로 여기서 UR은 값이 무엇이라고? 플러스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UK 이것은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은 K번째 연료 덩어리인 MK의 1.5에 대한 속도야. 즉 여기서 연료가 빠져나가겠죠. 1번, 2번, 3번, 4번 차근차근 빠져나갈 것인데 K번째 연료 덩어리가 이 시스템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여기서 강조해요. K번째 연료 덩어리가 이 시스템 S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그 속도를 뭘로 보겠다? UK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UK란 것은 이쪽 1.5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의 속도인데 이것은 무엇하고 같냐면은 로켓 속도 VK에다가 로켓에서 본 연료 배출 속도 그것이 되어지겠죠. 즉 일단은 여기서 K번째 그것이 빠져나가기 직전이 될 것이야. MK 이것이 여기서 빠져나가기 직전에 1.5에서 본 얘의 속도 있죠. 얘의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해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즉 원점에서 본 로켓 속도 플러스 로켓에서 본 분출가스 MK의 속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벡터의 합이죠. 즉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친 것은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그어준 벡터와 같다. 그것이 벡터의 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본 이 로켓 속도 플러스 로켓에서 본 연료 덩어리의 속도는 곧바로 원점에서 본 연료 덩어리의 속도와 같다 그 말이야.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죠. 그런데 바로 앞전 강의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VK 대신에 V에 K-1을 넣었죠. V에 K-1을 넣어도 옳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VK로 놨단 말이에요. VK로 놔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또 옳게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UK는
연료덩어리 mk의 1.5에 대한 속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물론 1.5에 대한 속도 이렇게 해도 맞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은 mk의 ks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mk의 ks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1.5에 대한 속도를 uk로 놨어. 결과적으로 로켓가 가속이 되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연료 덩어리들이 분출되어져 가지고 이 ks를 빠져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uk란 것은 연료덩어리 mk가 s를 빠져나가기 직전에 1.5에 대한 속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할 거야. 그래프 길게 그려놨지요. 시간 t축이야. 이 축 위에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은 로켓에 대한 연료덩어리 mk의 속도 이것을 적어 놓을 거야. 로켓에서 볼 적에 이것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시간축 그래프 아래에다가는 1.5에 대한 라지 mk의 속도요. 라지 mk의 속도는 뭐요? k개의 연료덩어리를 배출되고 난 이후에 이 로켓 전체의 속도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겠어. 정지 상태에서 이 ks의 운동량은 제로죠. 정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가정을 할 거야. 이 로켓가 지금 현재는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가지고 아무런 외부 힘도 작용하지 않는 우주항 공간에 있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입자계에서 운동방정식이 라지 F의 E는 Dt분의 D 라지 P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라지 P 벡터가 뭐예요? ks의 전체 운동량이죠. 즉 ks 내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량을 다 합쳐준 거예요. 라지 P 벡터가. 그런데 우주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F의 E가 뭐예요? 이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로 라지 FE가 제로일 적에는 이 라지 P 벡터가 상수인 경우죠. 라지 P 벡터가 상수다 그 말은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보존이 돼? 여기 보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라는 말은 이 라지 P 벡터라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상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상수다 그 말은 보존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럴 적에 로켓에 대한 연료덩어리 스몰 mk의 속도는 맨 처음에 시간 t가 제로일 적에는 이 모든 게 다 정지해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1이 정지 상태에 있어. 그러다가 이제 분출이 시작돼 가지고 시간이 dt만큼 지났어. 시간이 제로 상태에서 dt만큼 지났단 말이야. dt만큼 지나게 되어지니까 로켓에서 본 이 첫 번째 입자의 방출 속도가 어떻게 되어졌다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ur의 x방향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연료덩어리 mk의 로켓에 대한 속도야. 속도긴 속도일지라도 이것은 어떤 속도이냐? ks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속도요. 이것도 즉 여기에다가 이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 말이요. 더 자세히 적어 놓는다면은 그래서 m1의 시간 dt의 속도는 마이너스 ur의 무슨 방향이요? x방향이다 그 말이요. 이 방향까지 다 적은다면은 이것이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t에서 시간이 경과하자마자 m1 같은 경우는 걔를 떠나버리죠. 걔를 떠나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우주선은 당연히 가속이 되어지죠. M1이 걔를 떠나기 전에는 점점 가속되고 있는 중이죠. 즉 M1이 추진력을 받아서 후방으로 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도가 무엇에서 뭘로 바뀝니까?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UR의 X벡터 상태로 바꿔진다 그 말이요. 얼마 동안에? dt 동안에, 즉 0부터 dt 그 시간 동안에 M1이 정지 상태에서 마이너스 UR의 X벡터 방향 그만큼 속도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dt를 초과하자마자 M1은 걔를 떠나버리죠. dt를 초과하자마자 연료덩어리 M1은 걔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덩어리 M1이 떠난 걔의 총 운동량은 뭐만 남습니까? 1번 연료가 빠진 상태의 전체 질량에다가 이 로켓 속도 V1벡터 이것이 총 운동량이 되어지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렀어. 그래가지고 연료가 빠져나가기 시작해. dt 동안에 속도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UR의 X방향까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0부터 dt 사이의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M1 U1 벡터 플러스 라지 M1 V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M1 연료 덩어리가 걔를 떠나가기 직전에 그 걔의 총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M1 U1 플러스 라지 M1 V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이 양이 직전의 운동량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 직전의 운동량은 뭐예요? 걔가 정지했기 때문에 제로였잖아요. 고로 지금까지 결과를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1번에서 네모를 해 놓았잖아요.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1번이라고 붙여진 그 연료 덩어리가 걔를 떠나기 직전의 운동량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걔를 떠나기 직전에 연료 덩어리 M1의 속도는 U1이기 때문에 M1 U1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연료 덩어리 말고 남아있는 로켓 전체 질량이죠. M1을 떼버린 고로 라지 M1 V1 벡터는 이것이 M1이 걔를 떠나기 직전의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은 초기 운동량과 같죠. 초기 운동량은 걔가 정지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로지요. 고로 이것 이코로 제로 이 식으로부터 V1 벡터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더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K번째의 연료덩어리가 빠져나갔을 때 속도 VK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도라는 것은 로켓 속도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연료덩어리가 K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운동량 관계는 이렇게 구해봤고 이제 두 번째 연료덩어리가 빠져나갈 차례죠. 즉 말해서 첫 번째 정지해 있던 M1은 시간이 dt만큼 지나자 그 속도가 마이너스 UR의 X방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볼 적에? 로켓에서 볼 적에. 여기 보세요. 로켓에 대한 MK의 속도 그렇게 해서 적어 놓았잖아요. 이제 M1 덩어리가 이 시스템을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은 뭐만 남습니까? 라지 M1 V1 벡터 이것만 남지요. 얘는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무엇이 또 빠져나가야 됩니까? 스몰 M2 연료 덩어리가 빠져나가야 되지요. 고로 스몰 M2 이 연료 덩어리는 로켓 관측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다가 얘도 어때? 빠져나가게 되죠. 분사력에 의해서. 여기서도 여전히 dt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간축에서 이 dt에 해당하는 그쪽 좌표가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맨 처음에는 시각이 제로, 그 다음에는 dt에서 dt만큼 흐르면 2dt, 또 dt만큼 흐르면 3dt 이렇게 되어지죠. 이 dt 동안이 어떤 동안입니까? 연료가 분사되어져 가지고 가속이 되면서 속도가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UR의 X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동안이 dt야. 어디서 볼 적에? 로켓에서 연료를 볼 적에. dt에서 EDT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M2가 정지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UR의 X방향으로 속도가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왜
왜긴 왜? 로켓가 분사시켜서 뒤로 밀어내기 때문이지. 고로 이 정지 상태가 속도가 이렇게 바뀐 상태예요. 얼마 동안에? 또 tt 동안에. 그러면은 M2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시스템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개 전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연료덩어리 M2 질량 곱하기 M2 속도 플러스 또 뭐요? 2번이 빠져나가 버린 로켓 전체 질량 M2 그리고 이 로켓 속도 V2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이 DT가 되기 직전의 개의 운동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에서 M2, U2 이렇게 돼 있단 말은 이미 M1은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상태예요. 고로 이 DT가 되기 직전의 이 운동량은 무엇하고 같아야 돼? 바로 처음의 운동량인 라지 M1 V1하고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것은 바로 처음의 운동량 이것하고 같아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적어주면은 M2는 그대로 적어주고 U2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줬습니까? U2라는 것은 2번 입자의 이 관측점 O에서 볼 적에 시스템을 빠져나가기 직전의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켓 속도에다가 로켓에서 본 연료 입자의 속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U2에다가 그것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V2와 UR을 U2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뒤에 걸 그대로 적어주면은 이것은 1번 입자가 빠져나간 직후 개의 전체 운동량인 라지 M1 V1하고 같아야 되겠더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M2가 떠난 개의 총 운동량은 무엇만 남습니까? 라지 M2 V2만 남지요. 고로 M2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M3가 개를 빠져나갈 차례죠. 이 M3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다가 이 정지해 있다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정지해 있어? 로켓 관측자에서 볼 적에 정지해 있다는 말이에요. 정지해 있다가 드디어 분사력을 받아서 빠져나가지요. 빠져나가 가지고 DT 동안에 가속이 되어졌어.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또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마이너스 UR의 X방향 이렇게 속도가 바뀌어지죠. 무엇에 의해서? 분사력에 의해서.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또 이렇게 또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개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그 운동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M3 U3 벡터 플러스 라지 M3 V3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또 M3가 어때? 개를 또 빠져나가죠. 고로 M3가 떠난 개의 총 운동량은 라지 M3 V3 벡터 이것만 남잖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자 K번째 입자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K번째 입자 차례가 되어져 가지고 정지해 있는 K번째 입자가 속도가 또 어떻게 바뀌어진다? 마이너스 UR의 X방향으로 속도가 바뀌어진다. 누구에 대해서? 로켓 안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의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마이너스 UR의 X방향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MK가 개를 떠나기 직전에 그 개 전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MK, UK 플러스 MK까지 빠져나가 버린 나머지의 질량 라지 MK에다가 로켓 속도 VK가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켓가 앞으로 가속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K개의 입자가 빠져나갔을 적에 로켓 속도는 어떻게 되어진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자가 개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운동량 관계는 이렇게 되어지고 두 번째 입자가 개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운동량 관계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K번째 입자가 개를 빠져나가기 직전의 운동량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MK, UK 벡터 플러스 라지 MK, VK 벡터는 바로 직전의 개의 전체 운동량과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이제 UK 대신에 뭘 대입하느냐? VK 플러스 UR을 대입하겠습니다. 즉 UK 대신에 VK 플러스 UR을 대입을 할 거야. 그렇게 대입을 해 보면은 이 식이 MK, VK 플러스 MK, UR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얘와 얘를 한꺼번에 묶어줘서 VK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MK, UR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MK, UR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구할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K개의 입자 덩어리가 빠져나간 그 상태에서 K번째 질량이 합해졌어. 그러면은 K-1개의 입자가 빠져나간 질량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 자체가 M의 K-1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라지 M의 K-1을 요리 넘겨줘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VK는 여기 라지 M의 K-1, 라지 M의 K-1 서로 상쇄되어지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지요. 이제 K번째 입자가 빠져나갔을 적의 속도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N번째 입자가 빠져나갔을 적에 그 로켓 속도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보자. 그러면은 Vn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Vn 벡터 같은 경우는 이 수식에서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되죠. K 대신에 N 대입하면은 Vn은 V의 N-1 플러스 라지 M의 N-1 분의 C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C라는 것은 스몰 MK, UR 이것을 C라고 놨는데 상수죠. 왜 상수냐? K번째 연료덩어리는 전부 다 뭐예요? M이지요. 그 값이 전부 다 M이야. 연료 한 덩어리 질량. 그 다음에 UR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켓의 출력을 일정하게 놔 놓으면은 연료 덩어리가 로켓에서 볼 적에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수요. 고로 MK, UR은 C로서 상수이다. 그 다음에 V의 N-1을 자세히 적어주기 위해서 이 수식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V의 N-1은 V의 N-2 플러스 라지 M의 N-2 분의 C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V의 N-1을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적어주면은 Vn-2는 그대로 놔두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이 V의 N-2라면은 이쪽은 N-2, N-1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근차근 내려와 가지고 V의 N-N이 되어지면은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이쪽이 N-2일 때 이것은 N-2부터 N-1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쪽이 V의 N-N이라면은 이게 뭐예요? 제로잖아요. 제로이기 때문에 이쪽이 N0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은 보세요. N-2보다는 N-1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0분의 1에서 그 다음에 것은 쭉쭉쭉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얘가 나타나겠죠. 라지 M의 N-1분의 1 그게 나타나겠죠. 그래가지고 C의 X벡터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러면 이것은 V0 벡터잖아요. V0 벡터라는 것은 연료가 하나도 안 빠져나갔을 때의 로켓 속도죠. 그것은 저희가 뭘로 놨습니까? 제로로 놨잖아요. 제로로 놨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이제 남는 것은 이것만 남았지요. 이것을 시그마를 써서 좀 더 멋지게 적어주면은 서메이션 J는 이코르 1부터서 N까지 라지 M의 N-J분의 1 CX 그렇게 되어지죠. 라지 M의 N-J를 여기에서 K 대신에 N-J를 넣어주면 이쪽이 J만 남죠.
고로 라지 M 플러스 J 스몰 m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M 플러스 J 스몰 m 분의 1 해주고 C의 X 벡터는 그대로 놔주고, 여기에서 또 어떤 조작을 한번 해줄 거냐면은 아까 했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별표식이 이쪽에 가미가 되어졌죠. 별표식. 자, 연료 덩어리 하나의 질량 스몰 m에다가 연료 덩어리 전체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연료 덩어리 전체의 질량 Q가 나오지요. Q라는 것은 전체 연료의 질량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고로 연료 덩어리 하나의 질량 스몰 m은 n분의 Q 그렇게 되어지죠. 바로 m 대신에 n분의 Q를 이 수식 여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고로 m 대신에 n분의 Q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mkr이잖아요. 그런데 mk 값은 뭐예요? m이지요. 고로 mk 대신에 n분의 q를 집어넣고 ur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 놓고 x벡터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 수식에서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연료를 어때? 미소량으로 잘자르니 쪼갠다는 얘기요. 미소량으로 잘자르니 쪼개가지고 보낸다는 말은 드디어 연속적으로 보겠다 그 말이죠. 고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열과 정적분 간의 관계 배웠지 않아요? 그 배운 관계에 의하면은 이 수식에서 n분의 q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ur은 상수니까 뒤에다가 끄집어내 놓고, n분의 q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dx로 바꿔주고 이 수식 안에서는 그냥 x로 바꿔주죠. 이것은 여러분들 무한수열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그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고로 이것을 정적분으로 바꿔주면은 0부터 q까지 m 플러스 x분의 dx, 그리고 ur의 x방향은 그대로 ur의 x방향 적어줬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ur은 상수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적분하면은 ln 라지 m분의 라지 m 플러스 q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x방향. 고로 ur 해놓고 ln 해놓고 이것은 1 플러스 라지 m분의 q에서 x방향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로켓 연료를 불연속적으로 해갖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